네, 진사로입니다. 57회 한능검 기본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변고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소통이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지닌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덕산 묘지에서 일으킨 변고는 사람으로서 참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신하와 백성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귀국과는 같은 나라를 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맹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덕산 묘지에서 일으킨 변고인데 이 덕산 묘지가 남연군 묘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그러니까 오페르트, 독일 상인이죠.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시도 사건이에요. 이게 뭐 서양 사람들이 뭐 모르고서 이렇게 했겠느냐? 이건 아니죠. 참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참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자, 어쨌거나 이 오페르트의 남연군 묘 도굴시도 사건은 지금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연표상에서 찾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지만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때는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어요. 이제 주요 정책을 실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라 이 강화도 조약 전 고종 즉위,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1번이 답이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 병제병 오신척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그 서양과 관련된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내용들,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시도 사건, 신미 양요, 그리고 척화비 건립으로 이어지게 되죠. 요 1년 후에 이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은 물러나게 됩니다. 자, 32번 갈게요.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책은 청해 외교관 황준원이 쓴 것으로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홍집이 들여왔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바로 알아야 됩니다. 조선 책략이요. 지금 이제 조선 책략에 관련된 주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조선이 중국을 가까이 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미국과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사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미국과 연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얼마 전에 신미 양요를 통해서 이제 전쟁을 벌였던 나라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미국과 연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교를 맺어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조선 책략이 알려진 뒤로 영남 만인소 사건이 벌어지죠.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안 됩니다. 미국과 연계라니, 조약을 맺다니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상소를 올렸지만 당시의 영남 지역의 유생들은 정치적인 비주류 세력들이었고 미국과는 결국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습니다. 3번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하지만 조미소 통상조약이 맺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앞선 문제에서 병, 재병, 오신, 척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병인박해가 있고 제너럴 셔먼 사건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유포된 영향이라기보단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면 돼요. 어지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라는 것은 신미 양요이기 때문에 역시 이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가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전북 부안군 정읍시가 나와 있고 이 당시 농민군은 백산에서 4대 강령과 경문을 공포하였는데 진압에 나선 광군을 황토현에서 물리친 뒤 전라도 일대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산 창의비 그리고 황토현 전적지가 나와 있죠. 자, 이 운동 바로 아시겠죠? 백산에서 봉기했다. 그리고 전라도의 여러 고을 점령,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동학 농민운동. 자, 이거 관련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이 전라도 일대의 여러 고을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제 정부에서 농민군에게 화약을 요청을 했죠. 그게
전주 화약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아니고 정부에서는 또 그 전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때처럼 또 청나라에게 SOS를 불러요. 군대를 파견하여 동학농민군을 진압해 주세요. 청나라 제발 SOS 이랬는데, 이때 이제 청나라가 오케이 하고서 하려고 하니까 텐진 조약의 조항 때문에 일본에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에 통보를 했더니 일본군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청나라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려고 이제 갈렸는데 일본은 의도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면서 청나라하고 전쟁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전주 화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을 살펴본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삼전도 비의 건립 배경을 조사한다. 이건 이제 병자호란 때죠. 항복. 자, 이 삼전도 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롯데월드 있죠. 거기에 이제 나와 보면은 그 근처에 그 뮤지컬 많이 공연하는 샤롯데 시어터가 있어요. 그 샤롯데 시어터 건물 맞은편에 삼전도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뮤지컬을 본다든지 뭐 이런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이제 뮤지컬 기다리시면서 삼전도비 한번 가보셔도 돼요. 그냥 좁은 길 건너서 바로 있습니다. 예. 자, 산미 증식계획의 실상을 파악한다. 이건 이제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 자, 이때 실상이라고 했는데 산미 증식은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일제 이 빌어먹을 놈들이 생산량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증산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수탈을 해가요. 야, 우리 목표에 미달했잖아. 이만큼은 가져가야 돼 하고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민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을 먹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식민 통치하에 그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선 정벌군의 이동 경로를 알아본다라는 건데, 요 나선 정벌 요거는 이제 그 효종 때 있었어요. 어영청을 강화하면서 북벌을 추진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청나라가 그 조선에다가 요구를 했던 게, 야, 우리 러시아 정벌하러 갈 건데 너희가 조총부대를 좀 보내줘 라고 해서 뭐 효종이 어쩔 수 없이 조총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 나선 정벌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승리를 거뒀죠. 이제 이 나선 정벌의 대표적인 전투로 흑룡강 전투 같은 게 있어요. 2차로 파견됐던 신유 부대가 흑룡강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국왕 경복궁을 떠나다. 자, 국왕과 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일본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국류의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나왔는데 대략 오전 7시 30분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아관 파천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관 파천 이후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아관 파천 이후에 이제 1년 후에 이제 고종이 다시 이제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이 시기의 흐름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동학농민운동 말씀드렸는데 그 시기에 갑오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 조선의 개혁을 강요해서 이루어졌던 게 갑오개혁이고, 그 이후에 이제 고종이 뭐 삼국간섭 이런 걸로다가 일본이 요동반소 지배에 실패하니까 조선이 이제 고종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 세력을 약화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시도를 했는데, 그걸 안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였죠. 그게 을미사변이고, 그 이후에 일본의 협박에 의해서 추진됐던 개혁이 을미개혁입니다. 단발령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이 을미개혁 이후에 이제 고종이 계속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세력을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게 아관 파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왕이시여 돌아오십시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광무개혁을 추진했다. 뭐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선조 시기, 특히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청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이거 1880년대인데, 이 더 중요한 게 이 영선사가 파견된 이유가 뭐냐면,
그 신식 무기 제조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요걸 배워와서 이제 김윤식 같은 분이 갔다가 신식 무기 제조 방법을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기기창 설립하는데 기기창입니다. 아이고, 예, 기기창이 설립이 돼요. 자,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 병인양이요. 프랑스 나빠요. 아니, 침략을 했으면 했지. 왜 남의 귀중한 문화재를 약탈을 해갑니까?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거의 다 약탈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식이고. 이제 이거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박병선 박사님이 이 외교장각 도서를 반환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셔서 이제 박병선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이제 외교장각 도서는 돌아와 있습니다. 일부가. 자, 35번 갈게요. 밑줄근 이 단체로 오른 것은 자, 1927년 신간회가 결성된 이후 여성운동에도 변화가 있었다. 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협동하여 이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자, 여성의 단결 및 지위 양상을 목적으로 60여 개의 지회가 조직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신간회와 같은 성격의 여성단체, 그러니까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이름은 바로 근의회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협동, 이제 여성단체로서 이제 근의회가 있고, 여성의 단결 및 지위 양상, 특히 이제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뭐 이제 그 산전 산후 휴가 보장, 이런 조항들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근의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제강점기에 훈민정 해례본 등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하여 보존에 힘쓴 분입니다. 가산을 탕진한다고 비난을 받으면서 문화의 수집을 이어갔고 보화각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제 문화재를 이제 뭐 거의 광적으로 수집하셨던 분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 문화재를 수집하셔가지고 보존하는데, 보화각을 세우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 바로 전형필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사실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형필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배우질 않아요. 이거는 심화 시험의 그 커리큘럼을 봐도 뭐 이렇게 작게만 나와 있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대신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2번에 계신 요 우당 이회영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에 그 엄청난 재산을 갖다가 다 팔아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셔서 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이 이제 신민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이게 신민회에서 신흥강습소 설립했는데, 그때 이제 이혜영 선생님께서 같이 이제 하셨고, 특히 이제 자금을 많이 지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시경 선생은 이제 한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한글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전에 그 국문연구소, 이게 그 학부,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정부기관의 교육부죠. 학부 내에 국문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글 연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문, 이분은 이제 시인 겸 소설가인데, 그 소설로서는 상록수, 분화롯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로서는 그날이 오면 같은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형필 선생이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37번 가해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 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안희재 선생이 부산에 설립한 백산상회 예터에 건립되었습니다. 자, 백산상회는 단순한 상회가 아니라 독립운동에 기여한 조직으로, 특히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고 독립신문 배포에도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산상회 안희재 선생님께서 설립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는 1919년에 상하이에서 수립된 가래요. 따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인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이 이제 초기랑 후기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초기에는 연통제 및 교통국 운영,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쓸까요? 초기에는 연통제 및 교통국,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그리고 이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라든가, 그 다음에 한일 관계 사료집 출간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1919년 4월에 이제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추진했던 일들이 이거예요. 근데 이후에 1923년에 그 국민대표회의, 1922년인가요? 예.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전에 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해가지고 대통령에서 탄핵되는 일도 있었고, 뭐 이게 그 전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토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국민대표회에서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의견이 이제 모아지지 않으면서 이 당시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임시정부가 한동안 이제 활동에 침체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시고, 그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활동이 있게 되죠. 이 한인애국단에서 의거활동이 그 이봉창, 윤봉길 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의거활동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의거가 성공을 하면서, 이때 이제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지 못하게 돼요. 예. 일본에서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이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지역 저 지역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1940년이 돼서야 충칭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요때부터는 일제가 패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이, 요건 이제 후기죠, 이게. 이때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이 건국강령을 선포하고,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선포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했다. 이런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굉장히 길죠. 근데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 심화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처음에 나왔죠. 1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미국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거는 독립협회. 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한 거는 이제 국채보상기성회입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제 아까 이회영 선생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신민회예요. 자, 38번 가겠습니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한국사 컨텐츠 기획안으로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시대별 민중봉기를 웹드라마로 제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 내용 가나다라가 나와 있어요. 자, 1부에 보면 사벌주 농민 원종과 애노, 그 다음에 2부는 경상도의 김삼희와 효심, 그 다음에 3부는 그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 그 다음에 4번은 평서대원수 홍경래라고 나와있죠. 이제 연결이 옳게 돼 있는 거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번부터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게요. 환곡의 폐단과 탐관오리의 행포에 항거했다. 자, 환곡의 폐단이면 요거는 이제 세도정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임술 농민봉기, 탐관오리의 횡포까지가 나오는 게 임술 농민봉기예요. 이때 이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그 탐악에 항거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몰락한 양반이었던 유계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주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농민봉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경래의 난도 여기 해당할 수는 있는데, 이제 홍경래의 난은 뭐 탐관오리 횡포나 이쪽보다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인 이유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서북 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정감록 신앙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를 외쳤다라는 건 이제 농민봉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나왔던
이제 조선 후기에 대두됐던 이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무신정변 이래 격변한 세상에서 신분해방을 도모하다. 자, 이 신분해방을 도모했다. 무신정변 이래 격변. 그러니까 이거는 무신 집권 시기에 신분해방 운동이에요. 요게 만적의 봉기모입니다. 봉기를 실제로 일으키지는 못했고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만적이 바로 처형을 당하죠. 그래서 어쨌든 요 3번이 정답이에요.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 봉기를 모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가 사실 뭐 최충원 나오기 전에 뭐 이제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요 이의민 같은 요 분은 이제 그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런 노비 출신도 최고 권력자가 되는구만 이라고 하니까 이제 만적 같은 이런 이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과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에 대한 수탈에 저항했다라는 거는 망이 망소이의 봉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망이 망소이의 봉기는 이제 요 두 분은 공주 명학 소에서 사셨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것 좀 말씀드릴게요. 요 사벌주 농민 원종과 애노 이분들이 봉기한 거는 신라 하대 진성여왕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김삼이와 효심의 봉기, 요거는 이제 무신 집권 시기예요. 망이 망소이의 봉기도 무신 정권 시기 초, 그리고 이제 만적의 봉기가 그 최씨 무신 정권이 들어가던 시기였으니까 이 김삼이 효심의 봉기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서 대원수 홍경래, 이거는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르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 요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조선 순조 때입니다. 조선 순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그냥 금방 풀고 끝낼게요. 소파 방정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자, 당연히 어린이날입니다. 2번이 정답이죠. 천도교 소년회를 이끄셨던 분이고, 천도교 소년회 이전의 단체가 색동회예요. 요 색동회가 천도교 소년회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다 이제 천도교에서 소년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파 방정환 선생의 이름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자, 서유견문이라는 책, 요거는 이제 육일준이라는 분이 쓰셨어요. 이제 미국에 다녀와서 미국과 유럽을 보고 와서 쓰셨던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진단학회라는 거는 이제 이병도라는 역사학자 선생님께서 설립하신 학회입니다. 뭐 진단학보 같은 이런 걸 발행했죠. 실증주의 사학, 그거랑 관련된 그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무는 개화를 추진했던 단체죠. 1880년에 설립된 개화 추진의 중심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정답이 되겠죠. 4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일제강점기 항일민족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10년대는 3.1운동, 1920년대 가, 1930년대는 훈코공원 의거, 아까 제가 한인애국단 말씀드렸죠. 자, 1920년대에 있었던 항일민족운동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2번에 있는 60만세운동이에요. 이제 192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60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흐름, 이 만세 운동을 처음에 계획한 거는 이제 천도교 등의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만세 운동을 순종 장례일에 맞춰서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전에 이게 이제 일제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특히 사회주의 쪽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계층은 실제로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그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대 모색 해가지고 정오의 선언 나오고 신간의 설립으로 이어져요.
아까 근해도 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까지예요. 요 흐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미의병은 일제강점기 전이죠. 1907년입니다. 조선의용대가 창설된 거는 1938년인데 뭐 그렇게 자세히는 필요 없고요. 1930년대 후반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헤이그 특사가 파견된 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전 1907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4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4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